지인의 소개로 만나 10년 넘게 동거를 하며 사실상 부부로 지냈던 최 씨. 최근 최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 씨가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할 때 아내는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건데요. 그리고 그 외도의 상대가 뿐만 아니라 동거녀가 저지른 뻔뻔한 짓을 결국 알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가 등을 돌렸을 때 느끼는 배신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요. 최성만 씨, 올해 59. 지인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난 게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일이었습니다. 당시 성만 씨는 일용직 일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고, 지친 삶 속에서 작은 위로라도 찾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주변 지인이 조심스럽게 연락처를 하나 건넸습니다. 해외에서 오래 살던 분인데 성격도 차분하고 사람 참 좋아. 외로움도 많고 말이 잘 통할 거야. 그녀는 외국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오래였지만 말투는 여전히 정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로 시작한 인연은 밤마다 이어졌고 짧은 문자 하나에도 마음이 설렜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고 웃으며 잠드는 통화가 일상이 되었고 성만 씨는 어느새 그 여자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그녀는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중 나간 공항에서 처음 그녀를 본 순간 성만 씨는 떨리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더 말랐고 커다란 가방 하나를 든 모습이 왠지 모르게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Hi 성만, I'm so happy to see you. 한국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나랑 같이 살아줄래? 라는 말에 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만 씨는 진심으로 그녀를 아내로 생각했습니다. 성만 씨는 규모가 작은 트럭 회사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성만 씨는 새벽부터 밤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습니다. 그녀는 성만 씨의 도시락을 열심히 챙겨주었죠.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답지 않게 아내는 검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차 바뀌어 갔습니다. 돈이 생기기 시작하자 그녀는 집 안의 물건을 하나둘 바꿔나갔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TV까지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고가의 화장품과 명품 가방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성만 씨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당신 고생했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처음에는 작고 단단한 돌 위에 집을 지었다고 믿었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게 성만 씨에겐 진심이었고 그 진심만 있으면 못 견딜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번 돈은 모두 그녀가 관리했습니다. 회사 통장도 개인 통장도 지갑조차 그녀 손을 거쳐야만 움직였습니다. 성만 씨는 한 번도 통장 잔고를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녀를 믿었고 또 그녀가 모든 걸 알아서 잘 챙겨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해가 지나도록 변하지 않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돈 없어. 이번 달도 적자야. 매달 몇 천만 원이 입금되던 회사 매출. 늘 바쁘게 돌아가는 트럭과 직원들. 겉으로 보기엔 탄탄해 보이는 구조였지만 이상하게도 성만 씨는 단 한 번도 마음이 편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번 달엔 조금 남지 않았을까? 직원들 월급도 다 주고 트럭 유지비 빼면 그래도. 그러자 그녀는 벌컥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나를 의심하는 거야? 돈이 그냥 생기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머리 아픈 줄 알기는 해? 그 말과 함께 탁자 위에 있던 머그컵이 날아갔습니다. 컵은 벽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성만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예전엔 조용하고 웃음 많던 사람이었지만 점점 날카로워졌고 말끝마다 짜증이 섞였으며 특히 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주방에서 국을 끓이다 말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통장에 대해 물으면 이내 물건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하루는 퇴근한 성만 씨에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돈만 들어오는 줄 아나 봐? 뒤처리는 내가 다 하는데 왜 나한테 따지는 건데? 한두 번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성만 씨는 점점 입을 닫게 됐습니다. 새벽 5시에 집을 나서서 밤 11시에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두 사람 사이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젠 웃음도 다정한 말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출을 준비하던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 친구가 애를 낳았는데 주말마다 그 집에 가서 아기 좀 봐주기로 했어. 돈도 조금 준다니까 갔다 올게. 그 말을 들은 성만 씨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가서 바람도 쐬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게 낫겠지. 그녀는 그렇게 주말마다 외출을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나가 일요일 밤 늦게야 들어왔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성만 씨는 자신이 오해하고 있다고 다독였습니다. 나보다 더 힘들 거야. 집안일도, 돈 관리도 내가 믿어야지. 하지만 점점 그녀의 눈빛은 멀어졌고 주방에 서 있어도 마음은 딴 데 있는 사람처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성만 씨의 말에 반응조차 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성만 씨가 힘들게 돌아온 날 소파에 앉아 쉬고 있으면 그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따금 말다툼이라도 하게 되는 날이면 이게 다 당신 탓이야. 돈도 없으면서 왜 사람을 귀찮게 해? 그 말에 성만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성만 씨의 얼굴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돈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물가가 올랐어도 이 정도 수입이면 조금은 남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 조심스레 통장 좀 같이 볼까 말했던 것뿐인데 그녀는 주먹으로 그의 어깨를 치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놀라고 아픈 건 잠시 성만 씨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고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왜 그녀는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까? 그는 그날 밤 혼자 트럭 안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비가 내리던 밤이었고 그의 트럭 유리창은 성애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을 닮아 보였습니다. 차갑고 흐릿하고 닦아도 잘 보이지 않는 그의 삶은 그렇게 조금씩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무너짐의 바닥에 어마어마한 배신과 거짓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주말마다 어김없이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성만 씨에게 더 이상 아기 돌보러 간다는 말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외출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면 머리를 하고 화장을 짙게 하고 평소에 보지 못했던 원피스를 입고 나섰습니다. 그렇게까지 차려입고 애 보러 간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 한두 번 의심을 삼켜봤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녀의 휴대전화 진동 소리조차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도 베란다에 나가서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까지 비밀스레 연락을 할 수 있을까? 성만 씨는 어느 밤 조심스럽게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은 회사 차량 정비를 도와주던 몇 안 되는 가족 중 하나였습니다. 낮에는 말을 아끼던 성만 씨가 그날 밤 처음으로 꺼낸 말이었습니다. 시간 좀 나면
형수 좀 따라가 봐라. 나 요즘 진짜 이상해. 마음이 불안해. 동생은 형의 목소리에 담긴 이상한 떨림을 단박에 느꼈습니다. 알겠어요. 형,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그날부터 동생은 조용히 형수의 일정을 살폈습니다. 주말 아침 그녀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길을 따라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추적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조심스럽게. 하지만 눈을 떼지 않으며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그녀는 깔끔한 재킷과 치마를 입고 택시를 탔습니다. 도심 외곽의 한적한 빌라 단지 앞에서 내려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자동문이 열리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생은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고 날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드디어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습니다. 옆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고 두 사람은 웃으며 골목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동생은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남자는 형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가족 모임에도 자주 얼굴을 비췄고 함께 캠핑도 가고 회식 자리에서 건배를 나누던 사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수가 저 사람이랑 동생은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셔터를 두세 번 눌러야 했고 숨을 고르며 몇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사진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수가 지금 이 남자랑 같이 있어. 잠시 후 성만 씨에게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퇴근 후 트럭 안에서 도시락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젓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미소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웃음. 그 곁엔 자신이 수십 년을 믿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친구의 손이 가 있었고 친구는 그녀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을 몇 번이고 확대하고 또 줄여보며 우연이겠지, 착각일 거야, 설마 아닐 거야. 수십 가지의 부정과 회피가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동생이 성만 씨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형수가 그 집에서 나오는 걸 내 눈으로 봤어. 그 남자랑 손잡고 같이 나오는 걸 봤다니까. 입술을 깨문 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트럭에 올랐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시동도 걸지 않은 채 조수석에 몸을 기댄 채 새벽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꿈이라면 제발 깨어났으면 좋겠다고. 그 남자는 성만 씨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뒹굴며 자라왔고 인생의 고비마다 옆에서 함께 술잔을 기울였던 사람. 장례식장에선 서로의 가족을 대신해 조문을 받았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더구나 그 친구는 성만 씨와 아내가 시작한 후에도 자주 집에 드나들며 야, 넌 진짜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다정한 여자랑 산다니 부럽다야. 농담 섞인 말들을 건네곤 했습니다. 한 번은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세 명이서 펜션에 머물며 고기를 굽고 와인을 마시던 그 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 친구가 그녀에게 고기 한 점을 집어주며 웃던 모습도 스쳤습니다.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던 장면들이 이제 와선 모두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사진을 받았을 때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그냥 친구 집에 간 거겠지. 오해겠지. 하지만 곧 동생의 단호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형, 그냥 나온 게 아니야.
둘이 손도 잡고 있었고 팔짱도 꼈어.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성만 씨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두 사람. 그가 목숨처럼 아꼈던 아내 같은 여자.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을 친구라 여겼던 사람이 자신 몰래 조용히 함께 시간을 쌓아왔다는 그 현실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너무 일만 했던 걸까? 자책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배신을 당하고도 자신을 탓하는 이 남자의 마음은 사랑이 깊었던 만큼 상처도 더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차 안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사진 속 그녀의 미소는 너무도 자연스러웠고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친구의 얼굴은 오히려 오랜 연인처럼 편안하고 익숙해 보였습니다. 내가 몰랐던 거야? 아니면 애써 외면한 걸까? 그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그동안 쌓아온 믿음과 시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그걸 그는 처음으로 체감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몇 달 전 그 친구가 술 한잔 하자고 했을 때 그녀는 유독 싫어했었지. 그날따라 그녀가 그 친구 얘기가 나오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했었지. 수많은 장면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머릿속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말과 표정, 태도. 이제 와서 보니 모두 신호였습니다. 성만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두 사람은 자신을 철저히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철저히 이용당했는지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외도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지만 성만 씨 앞에는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파일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워 찾은 오래된 통장 사본, 며칠 동안 정리한 전자세금 계산서, 그리고 어렵게 요청해 받아낸 회사 통장의 입출금 내역. 눈을 부릅뜨고 마치 생전 처음 보는 숫자처럼 한 줄 한 줄 입금과 출금 내역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이 매달 정기적으로, 그리고 특정 날엔 거의 1억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오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업체 간 거래겠지. 아내가 법인 계좌도 같이 쓴다 했으니까. 하지만 거래에 내역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체는 개인 명의로, 그리고 모두 그녀의 이름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 즉시 자신의 회사와 개인 통장을 다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현금 인출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체 메모란에는 단순히 인출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그 금액은 대부분 수천만 원 단위였습니다. 이틀에 한 번 꼴로 거액이 빠져나간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내 그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번 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비현실적인 규모로 사라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숨이 가빠졌고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계산기를 눌러본 그는 손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1년, 2년, 5년. 그가 몇 년간 일하며 벌어들인 수입 중 무려 30억 원 가까운 돈이 모두 그녀의 계좌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 중 일부는 고가의 백화점 매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이었고, 어떤 내역엔 아예 해외 송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당신은 너무 단순해. 내가 이래서 돈 관리를 맡은 거야. 이런 생활비로는 우리 못 살아. 적자인데 왜 이해를 못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
그 말들이 전부 진실을 가리기 위한 도구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성만 씨는 거실 한가운데 그대로 무너져 앉았습니다. 바닥에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외도를 들킨 후에도 그래도 돈만은 잘 관리했겠지라는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오직 일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더 벌기 위해, 더 잘 살기 위해, 사랑하는 그녀와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서. 그런데 그 사랑이, 그 수고가, 그 믿음이 돌아온 방식은 외도와 금전적 배신이었습니다. 그녀가 남겨놓은 건 다정한 기억이 아니라 이제는 보기만 해도 몸이 떨리는 서류 더미와 출금 기록, 그리고 거짓말뿐이었습니다. 성만 씨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동안의 금전 흐름, 외도 정황, 통장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지인들의 증언도 받아놓았습니다. 가압류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그녀의 계좌는 막혔고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빠져나갔던 자산의 대부분은 더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동결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녀는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가압류가 들어간 이후였습니다. 더는 돈을 빼돌릴 수 없게 되자 이제야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성만 씨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성만 씨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이런 상황 다 그 동생이 꾸민 거예요. 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머니는 저를 믿어주셔야 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문자로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은 원래 조용한 사람이에요. 동생이 계속 형 귀에 이상한 말 넣고 자꾸 싸움 만들고 이 모든 게 그 동생 때문이에요. 우린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정말 억울해요. 그 문자 하나에 성만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억울해? 내가 30억 원을 잃고도 아직도 당신이 억울한 거야? 그는 그 문자를 수십 번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자신의 지난 세월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시간, 웃음 지으며 마주보던 식탁, 그 모든 게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이어 그녀는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고, 정리하고 싶다. 법적 싸움 없이 끝내자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만 씨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녀가 연락을 해온 이유는 반성이나 미안함이 아니라 더 이상 돈을 움직일 수 없게 된 상황에서의 계산된 선택이라는 걸. 성만 씨는 계속되는 그녀의 접근에도 전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돈도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실을 마주하고 스스로를 구해내는 것. 12년의 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믿음과 성실함을 악용한 착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자신의 리듬을 되찾기 위해 살아갑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감동이 있는 사연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